(2011년) 우리 공군이 F-15K에 내장된 미국제 센서인 타이거 I를 무단으로 해체했다는 이유로 미 국방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랜덴 디픈 비확산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2011년 8월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우리 국방부와 공군 담당자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나라의 위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이 인사는 당시 LG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계자들을 불러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하며 소동을 부렸습니다. 잘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 당시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국방부 산하 1개 부서의 부차관보가 한국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문제가 된 장비는 F-15K의 정밀 침투 공격 임무를 위한 개량형 랜턴인 적어도 야간 한법 및 정밀 폭격 조준 장치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군나 기술이 축적된 최고 기밀에 속하는 첨단 장비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가된 극소수 인원 외에는 해체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기밀에 속하는 장비였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의 고민이 뜯겨지고 해체했다면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 기밀 유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공군은 보다시피 장비 자체를 해체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비 목적으로 단순 분리한 것을 너무 관훈하게 미 정부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명백한 기술 유출 목적으로 해체한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무인적인 태도는 우리 군의 최고 사령부를 떠나 한국 정부까지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한미군에서도 한국 공군의 해명에도 일리가 있는데 본토에서 온 국방부 인사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을 정도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펜타곤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국의 불법 기술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미 국방부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차제에 이제껏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술을 무단 적용하거나 유출시킨 사례 전부를 조사하고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파문이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해체 여부는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을 선포하는 분위기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도 정부는 아무런 소리도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참정비에 관해서도 권한을 대폭 축소했고 도입하려는 장비의 기술 유출 가능성도 엄격히 따지기로 합니다. 또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한국 군사 장비의 해외 수출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1년 미 국방부 승낙하에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겠다는 한국의 요청을 미 의회는 거부했습니다. 의회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팔기는 하되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은 사전에 철저히 공사하는 점검 장치를 한 연후에야 수출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호크 도입은 좌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의회를 거쳐야 했고 국방부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노골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주요 장비의 참정비는 미군 관계자에 입혀야 했고 더 중요한 장비는 아예 미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의 부품을 모방해 만들고 특히 일부 수출까지 했었다고 하지만 북한은 동맹이라고 했던 미국의 태도에 돌아옴이 생기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정비의 갑질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결국 2018년이나 돼서야 수출 승인이 나게 됩니다. 미국이 의존해 주기로 했던 4대 핵심 장비도 미국의 기술 유출에 우려한 예우 내지는 미국 방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방산업체의 설명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한국에서 멋지게 만들어내면서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물론 1989년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 군사기술례에 관한 협정에는 미국의 군사기술이 적용된 장비는 한국이 미국에 허가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 한국 앞이산업은 세계 5에서 7위권의 국방비를 쓰고도 대부분의 해외 수출이 봉쇄되고 마음대로 무기도 개발하지 못하는 채 선진국가로의 신사를 면치 못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제동을 걸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국의 군사기술 보호에 대한 정책은 어느 국가에나 있지만 미국의 철저한 보호 중에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미국 무기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국내 방위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가 미국의 철저한 기술 장벽 때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 공유에 개발적인 유럽 기업 구간의 무기는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한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 논리 때문에 주로 미국제 무기를 사용해왔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 풍토에 대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오래전부터 끊이질 않고 있지만 사실 별다른 대책은 그때나 이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무기 도입선을 미국의 유럽 등으로 다 변화하기를 해놓고도 20년 넘게 미국 무기만을 수준할 수밖에 없게 된 결과로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른 국가의 무기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교묘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패권을 세계 패군어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미국의 오만함에 군다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만함이 코로나 백신을 독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고 떠들어대는 나라가 우방국들에게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오만함을 최근 F-15K 개량 사업에서도 또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만 좋겠네 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입한 지 오래돼 성능 개량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도입가의 50에서 100% 수준에 육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슬램 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진 F-15K는 2005년부터 도입해서 벌써 16년이 돼 성능 개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61대 도입에 총 7조 4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대당 1260억 원 가량이 든 셈입니다. 개량 필요성에 따라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지난해 F-15K 1차 성능 개량을 공식화했습니다. 1차 성능 개량은 2025년까지 사업비로 총 3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F-15K의 첨단 능동, 위성배 열 레이더 등을 장착해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2차 성능 개량이 추진됩니다. 2030년대 초반까지 10여 년 동안 추진될 F-15K 성능 개량은 종러 1 등 주변 강국들이 A사 레이더를 장착한 4.5세대 전투기 및 5세대 스텔스기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청 계산으로는 2조 원대를 예상했는데 그게 아닌 3에서 5조 원대에 달한다는 말들이 나와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정되는 개량 비용은 4조 60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제작사 등과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나왔습니다. 4조 600억 원이면 대당 688억 원인데 도입가 1260억 원, 앱 절반 가격인 셈입니다. 참고로 2014년 F-35A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도입, 대당 1270억 원 했고 현재 F-35A 대당 도입 가격은 평균 8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 반경이나 무장, 유지 비용, 작전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장비 개량하는데 대당 688억 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가지입니다. 그거 그대로 한다면 이건 세계 호구짓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면 안 되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F-15K 개량 비용에 대해 방사청은 비용이 우리 예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또는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보잉사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4대가 도입된 뒤 보잉사의 2737 조기 경보기 성능 개량 문제도 비용 문제로 막혀 있습니다. 공군은 1조 5천억 원 가량으로 4대를 도입했는데 그 개량 비용도 1조 5천억 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하니 개량 비용이 도입 가격과 비슷한 셈입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성능 개량 비용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무기 성능 개량 사업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고 제작업체가 슈퍼 갑질을 하기 쉬운 사업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산화입니다. 수모당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유지 보수 비용 적게 들어가면서 수출로 인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산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에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국산화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마 그래도 그들에게 주는 유지 보수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